안녕하세요, 임주아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 원자재 시황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가진 종목들을 어떻게 끌고 가면 될지도 설명드리고, 좀 특별한 특징 섹터별로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앞부분은 한국이고요, 뒷부분은 미국이니까 앞부분 흘러가는 상황 보시면서 한번 본인의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 전망입니다. 원래는 70불 간다고 했었어요. 근데 70불까지 가긴 좀 힘들어질 것 같고요. 64불 고점으로 60불, 63, 4, 5 이렇게 왔다 갔다 박스권으로 움직여질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동안 매달 오펙 산유국 회의 혹은 미국의 석유 감산 이슈가 있어 왔어요. 하지만 이번 건 좀 다르거든요. 이번 달 건 좀 세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더 터져서 날아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를 결정하게 될 텐데, 올라가는 쪽에 조금 더 비중이 실려진 재료라고 생각하시고, 뭐 유가는 나랑 상관없어, 유가 관련주를 산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경기의 모든 어떤 지표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물가 지표도 움직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하셔야 돼서 말씀드리고, 지금 ESG하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때문에 지금 이쪽 기업들의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그 가격이 S&P를 더 갈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종목이 더 갈 수 있을지 내려올지부터 시작해 전반적인 물가까지도 다 어우르는 어떤 좌지우지되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가에 대해서는 다른 달도 했던 똑같은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센 지표로 움직일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가가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의 수요하고 공급 두 가지 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자면, 수요는 백신 보급, 그리고 여름철 운송 수요 증가, 그리고 요즘 뭐 운송이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그 부분하고, 원유의 리스토킹 수요 발생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 부분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재료일 것 같고요. 유가의 공급 부분은 미국하고 오펙의 생산량 조절이 되면 유가는 상승하는 구조, 만약에 조절을 안 하면 그냥 60불에서 횡보하는 구조, 이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 시세 전망입니다. 농산물이 또 왜 중요하냐면, 식음료가 앞으로 좋아지냐 아니냐, 뭐 이커머스가 좋아지냐 아니냐, 매출이 결국 늘어나냐 아니냐, 코로나 환자가 조금 더 늘어나니까 또 다시 이런 식음료가 가는 거 아니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미국 한파 그리고 브라질 폭우가 있었고 기상이변으로 공급 제약이 발생이 이미 돼 있고요. 그리고 가격 상승세가 나타날 전망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고점에서 살짝 반등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매수를 막 추격할 정도의 그런 가격대는 아니고, 지금 미국 농가의 대두 파종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될수록 중국의 곡물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트레이딩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굉장히 기관이 좋게 줬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어느 이유에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금 시세인데요. 뭐 금 투자해라 작년에 엄청 말이 많았는데, 금이 뭐 쉬지도 않고 1월부터 쭉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 가격 3월에 7% 이상 빠졌고요. 최근 3년 내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4월 한 달간 기술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금이 안전자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코인 쪽으로 65조나 몰려가니까 코인이 돈이 벌리고 안전한 자산이 돼버리는 바람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쪽으로 사람들이 더 안심을 해버리는 그런 장세가 돼서, 금은 조금 기술적 반등은 있어도 더 오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금리 하락의 여력이 크지는 않고 1.89%대로 연말까지 이어간다는 금값을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금 펀드나 이런 거 갖고 계시면 다소 수익권이면 그냥 좀 정리하시고 다른 추세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철금속 구리인데요. 구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풍산을 추천하는 기관은 참 많이 있습니다. 비철 구리의 일시적인 수급이 악화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평균 8,900달러 톤당 가격이었는데, 연초 이후 수요, 공급 모두 가격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오르고 있거든요. 글로벌 재고가 1월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구리의 재고를 줄이는 애도 중국, 늘리는 애도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미중 갈등이 일어나면 그냥 재고를 확 풀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뭐 미중 갈등에 대한 정치적인 스탠스를 완벽하게 이해할 거 아니면 사실 구리는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가장 깨지기 좋고 가장 돈 벌기도 좋은 상품인데,
이거는 아무도 트레이딩 안 할 때 밑에서 사놓는 그런 종목인 거고요. 사실은 지금은 고점 플레이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해외 선물을 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 어쨌든 실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걸 체크하시고 아직 안 빠지고 옆으로 횡보해 줄 때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리 쪽에서 뭐 계속 톤당 8,900불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니켈 매트 공급 때문에 전기차양 니켈 공급 시장 변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니켈 가격이 16% 정도 하락했는데, 하락하니까 무슨 이슈가 도냐면 전기차 내재화 자기가 배터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왜? 원자재가 싸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죠. 비싼 가격대에 만들어진 비싼 소매가로 사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이 차량 판매 회사들이. 거기에 베이스가 이 이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탄소 배출 문제, 기술적 한계, 채산성 때문에 뭐 니켈, 전기차 시장 내 니켈 공급 구조의 대전환,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막 뭐 예를 들어 GM이 자사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말을 할지언정 실제로 그게 막 대전환으로 갈 정도까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2차 전지 하고 계신 거는 그냥 쭉 잘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휴대폰 부품 쪽 테마가 있는데, 저번 주 제가 추천드렸던 것 중에 파인테크닉스가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게 폴더블이랑 관련돼 있는데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샤오미 폴더블 폰 출시.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고요. 제가 살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폰이 나왔는데 이렇게 접히는 인폴딩 방식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한국의 부품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뒷부분에다 종목을 좀 적어놨는데, 접었을 때는 6.5인치, 펼쳤을 땐 8인치니까 TV 보기도 좋고 그냥 문자하고 주식하기도 너무 좋은 거죠. 한쪽으로 창 띄워놓고 여기 뭐 이렇게 보면서 주식하기도 좋고, 카메라는 3배 광합줌 딱 얘기 나오는 순간 카메라가 어디에 살 건지 느낌 오시죠? 그리고 두께는 펼쳤을 때 7.6mm, 접었을 때 17.2mm로 갤럭시 Z 폴드 2 대비 조금 두껍고 무게도 조금 더 무겁기는 해요. 반도체는 퀄컴 걸 갖다가 썼는데요. 글로벌 판매 계획은 일단 없다고 하고, 메모리는 뭐 512기가 정도면 뭐 훌륭하죠. 훌륭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접히면은 요 정도, 접으면 반 이렇게 되는 그림이고요. 관련주는 저는 힌지, KH바텍은 좀 이제는 보지 않아야 될 종목 아닌가 생각했는데, 역시 KH바텍이 힌지 공급, 그리고 메탈 플레이트는 파인테크닉스, 그래서 조금 더 가는 거니까 목표가대로 잘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타이저 방열 소재 공급하는 건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 최근 들어서 리포트가 계속 올라와요. 수급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은 이런 테마 속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 놔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배터리 소재 쪽 테마를 보면은 월 기준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어요. 3월 동박 분리막 양극재, 그러니까 니켈, 아까 얘기했던 니켈 가격이 16% 빠졌다 걔. 그 다음에 코발트, 망간 쪽 계열 수출 데이터가 호조됩니다. 뭐 코발트는 코스모 화학이 있는데 주가가 잘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전통적인 상반기 계절성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물량이 증가되는 게 지속되고 있고, 동박과 양극재가 월 기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기 때문에 내 소재 왜 이렇게 주가 안 가지? 이제 가기 시작할 겁니다. 4월부터. OEM 배터리 내재화가 가능하더라도 소재 업체는 무조건 호재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를 살 게 아니라 만약에 소재를 갖고 있으면 그냥 스윙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파워데이 이후에 OEM 배터리 내재화 따른 중장기 리스크가 반영이 이미 됐고요. 주가가 많이 빠졌고,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 주가 조정이 조금 지속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하기 시작하면 이제 싸게 사봐도 될 정도가 조만간 발생될 수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드릴 게 뭐냐면, 수출액이 있고 수출 중량이 있거든요. 2차 전지 원자재를 손대시는 분들은 수출액을 볼 게 아니라 중량이 되게 중요해요. 중량이 주가의 오르고 내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 수출액은 월 기준 최대를 달성한 건 맞는데, 수출 중량이 만약에 지금 중량보다, 지금 중량 61%, 11% 이것보다 10%가 더 증가된다. 그럼 주가가 갑니다. 그리고 판가가 한 2%만 오른다. 그럼 주가가 가는 거죠.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리저리 생각하기가 너무 머리 아프시다. 그러면 SKIT 청약 4월 말에 날짜 나왔잖아요. 청약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좋을 때 상장하는 거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잘 팔고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 쪽은 신세계, 네이버, 이마트
뭘 사야 되는지 자기네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뭘 사야 될지 고민을 막 될 때가 됐는데 일단은 2021년 한국의 온라인 침투율 37%인데 자동차 빼고 37%고요. 향후 오프라인 매장을 더 늘리고 효율성을 향상하면 유통사의 경쟁력이 확 좋아지는데 쿠팡이 상장 자금으로 오프라인 인프라를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뭐 오프라인 인프라라는 게 뚝딱 하고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죠. 그 사이에 신세계 네이버 이마트가 뭘 하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건립하기 전에 쓱닷컴이 이 셋 중에서 지분율이 가장 지금 높은 상황이고 이게 장점이고 온오프라인 인프라 융합 비즈니스가 높은 거는 이마트가 가장 수혜를 보겠죠. 하지만 주가는 네이버만 갑니다. 네, 이거 오타 났어요. CJ그룹이요. 네이버는 CJ그룹하고 미래에셋증권하고 지분 교환해가지고 이륜차 오타 났어요. 배송업체에 투자를 해가지고 네, 투자해가지고 조금 더 이쪽으로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데 이 세 개 중에서는 아마 장점들만 보고서 누가 더 주가 많이 갈지 고민하실 텐데 이 셋 플레이 중에서 가장 이득은 네이버예요. 그래서 네이버를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오프라인 매장을 얻은 거고 바로 전 페이지에 보면 쿠팡이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고 있는 시간 구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얘는 이미 바로 합치면서 늘어난 거기 때문에 주가는 얘가 더 먼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업처럼 부활하는 해외 원전 비즈니스, 사실 환경에서 제가 다루는 거면 제일 민감한 사항이자 제가 처음으로 다루는 걸 것 같은데요. 기사도 구석택에 숨겨져 있고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한전은 바라카를 통해 얻는 전기 18%를 수익으로 확보합니다. 조선업처럼 원전이 좋아져 딱 4월만. 네. 실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신재생 발전 투자보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것으로 보임인데 돈이 되죠. 밖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물론 중국한테 많이 뺏겼지만. 한국전력이 2009년 12월에 이 사업을 수주해서 2012월 착공을 했는데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1호기가 이달 말에 상업 운전이 시작됩니다. 거의 10년 만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동안 금지해왔던 원전 플랜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최근에 재개했습니다. 이상하죠? 안 한다며. 우리나라만 안 하는 거고요. 다른 나라에서 수주받는 건 할 거예요. 왜? 실력은 있으니까. 그래서 정해진 기간하고 예산 내에 문제없이 원전을 완공한 기술력을 입증한 것이 동구권 국가 원전 시장에 큰 메리트를 작용합니다. 그리고 한국 수력 원자원 시장이 지난주 이집트 카이로 페트로제 본사를 방문해 협력 합의서 MOU를 일단 했어요. 물론 MOU는 구두 계약이죠. 뭐 서로 뭐 안 좋으면 그냥 땡 이런 거기도 한데 어쨌든 합의서를 쓰긴 썼어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일 민간 전문가로 꾸민 원전 수출 자문위원회를 출범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안 될 일을 한 건 아니겠죠? 네. 관련주를 제가 보니까 일진전기, HRS, 한전기술, 하이로코리아, BMT인데 제가 오늘 하이로코리아를 말씀드렸어요. BMT도 나쁘진 않지만 한번 잘 생각해봐라 말씀드렸고 이 두 개는 시가총액이 좀 작으니까 플레이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업처럼 잠깐 뿅 부활을 하는데 조선업에도 팔면서 원전도 하는 걸 사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암호화폐 테마 열쇠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망구축하는 회사를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이팔이랑 스퀘어가 암호화폐 거래,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재료의 시작이고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결제 망구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카드, 돈 교환, 뱅크, 돈 교환이 구조였는데 이제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 계좌이체 수수료 부담이랑 구조적 비효율성을 부시는 작업이에요, 이게. 그러면 암호화폐 테마 열쇠 망구축인데 암호 디지털화폐 결제 확산을 위한 게 최대 관건이 우리나라는 최대 관건이고 마스터카드가 한 2, 3년 전에 코인 대박 났을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 뭐 사이버머니를 쓰고 있는데 미국은 카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규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수준, 그러니까 동률 퀄리티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제 확산이 제 핵심이에요. 이거를 권한을 잡으면 일단은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글로벌 가맹점 암호화폐 결제 채택 여부가 결제사들이 우선적으로 결제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제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에 투자를 하고 계시면 코인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텔이 부활을 했는데 이제 미국 얘기인데요.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제조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하이닉스가 인텔을 산입하니 인텔은 없어지지만 이렇게 말이 많더니 다시 부활을 했는데 종합 반도체 기업 2.0 전략을 23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23일 전까지는 인텔이 별로였던 회사고 23일부터는 갑자기 달라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미국에 공장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서비스를 시작을 하겠대요. 제조 능력이 대만 TSMC랑 삼성전자 뒤처지는 걸 인정했어요. 인정했고 중앙 처리 장치 CPU 시장에서는 AMD가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증거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겔싱어 CEO라고 2009년에 인텔 퇴사하신 분이 컴백하면서 23일에 이 자료가 나왔어요. 미중 갈등이 시작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부 쇼티지가 동기가 돼서 이 사람이 컴백을 해가지고 자국에서 제조하는 비즈니스로 바뀌었는데 이게 미국 행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뒀어요. 정부 과제로. 그래서 이거는 인텔하고 정부 과제가 이어서 붙여져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 드리고요. 드라마 속에서 지금 AR 렌즈가 현실로 나온 게 모조비전이라고 있는데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렌즈를 이렇게 끼면 앞에 게임이 보이는 거? 그게 지금 나왔어요. 지금 돌비, LG, 그다음에 코슬라 벤처스, 카카오 벤처스가 여기 지금 지분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거든요. 2015년에 창업해가지고 한국전기전자학회 주최 컨퍼런스 이번에 이 렌즈를 선보였거든요. 저 너무너무 써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이걸 끼면 뭐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업태를 변경해서 소프트웨어를 안 하고요. 장비를 파는데 이번에 10년간 25조 원 동안 이 전장 장비를 판매를 하게 된대요. 이 홀로렌즈라고 해서 안경을 쓰면 앞에 적군이랑 뭐 이런 계기판 같은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뉴스에서 먼저 찾아보고 한 게 나무위키에서 최근에 무슨 한미 연합훈련 같은 걸 뒤지다가 2019년에 국내 UDT인가 하는 군인들이 6명이 이걸 차고 있는 사진을 제가 찾았는데 다시 찾으려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었던 거 결국 시판이 시작됐는데 손하고 음성으로 컴퓨터 제어하고요. 가격은 개당 3,500불. 열 화상을 통해 어둠 속에서 적군 식별할 수 있어서 이게 게임인지 진짜 전쟁인지 어쨌든 덜 죽고 덜 다칠 수 있대요. 그래서 MS는 그쪽으로 바뀌었고 페북은 메타버스를 장악하게 됐는데 증강현실 쪽으로 도전해서 레이벤 선글라스 아시죠? 비가 이렇게 썼던 그 태양을 피하는 방법 뮤비에 나오는 그 안경 회사랑 같이 스마트 글라스 나오고요. 또 스파크 AR이라고 해서 지금 필터 플랫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M&A를 해가지고 회사를 인수해서 AR 쪽으로 지금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갑니다. 여기까지 인주아였습니다.